저는 개인적으로 연쇄살인마가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직도 연쇄살인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 이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론 중 하나가 클라우스가 본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특징을 하나 소개할까요? 샤리아 모델인데, 샤리아 아시죠? 샤리아란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알려진 페르시아 왕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전 부인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헤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헤어졌다는 의미는 어떤 심적인 마음의 헤어짐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여자를 하룻밤 자고 매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어떤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여자를 계속 하룻밤만 자고 죽이는데 한 번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죽이지 못하고 계속 살려두게 되죠. 오늘 밤 자고 나면 죽여야 되는데 나머지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죽이지 않고 또 살려두고 그 다음도 살려주고 이런 행동을 반복했지만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러면 이러한 샤리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살인범과의 어떤 관계에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 거냐. 재밌다 하기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밝혀보고 싶은 그런 흥미로운 어떤 그런 사건 계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힘이 있고요.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죠. 환상.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죽이는 의식. 그리고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걸 무시하는 어떤 비인격화. 힘과 환상과 의식과 비인격화. 자, 샤리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이 샤리아 모델.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힘. 살인 행위 전에 혼돈의 세상에서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라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자위, 스스로 자위 행위로 자신의 육체를 통제한다. 내가 통제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범행 중에는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통제. 무서운 일이죠. 남의 목숨을 자기가 통제한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죠. 그죠? 감히.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권력을 능가했던 승리자로서의 희열. 죽이고 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자, 이런 전형적인 연쇄살인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힘과 환상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고 죽인다. 기쁨을 맛본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살인범들이 공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를 어떻게 탐색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로스몰은 1990년도에 접근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범인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독특한 사냥 스타일. 자, 사냥한다.
사냥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활과 창, 현대에는 공기총을 가지고 산에서 사슴, 토끼, 꿩 총으로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쐈을 때, 맞췄을 때 기쁨을 느끼고 잡아가지고 와서 또 먹었잖아요. 그죠? 가족과 함께 나눠 먹고. 자, 그 사냥의 기쁨. 근데 동물이 아닌 사람을 총으로, 활로, 창으로 죽여서 기쁨을 나눈다? 이게 사냥인가요? 사냥 스타일. 자, 이러한 사냥 스타일에는 탐색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사냥꾼이요. 사냥꾼. 주거지에서 근처에서 기반을 두고 다 찾아다니는 거죠. 산속에 찾아다니면서 거리에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싶으면 공격하겠죠. 자, 사냥꾼형은 여자가 이쁜 것, 안 이쁜 것 구별하는 것보다 자기 목적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사냥감만 있으면 공격한다 이거 아닙니까? 사냥꾼형. 자, 밀렵형, 밀렵. 밀렵이 뭡니까? 밀렵. 허가받지 않는 지역에 몰래 들어가서 하는 밀렵 아닙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의 코끼리 그 상아 때문에 많이 밀렵하고 코뿔소 밀렵도 성행해서 코뿔소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죠. 밀렵. 주거 지역보다는 행동 가능한 몰래 들어가서 범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냥꾼형은 주거 지역 근처고요. 밀렵형은 주거 지역보다 행동 가능 범주가 높다고 봐야죠. 그죠? 자, 끌낚시, 끌낚시. 여러분 끌낚시 아시죠? 끌낚시는 무차별적으로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끌낚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나서 잡아오는 거죠. 끌낚시. 자, 마지막으로 올가미를 쳐놓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올가미에 걸리면 잡히는 거죠. 덫을 놓는 거죠. 즉 그의 통제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올가미를 걸어 놓는 거죠. 올가미형. 그래서 사냥꾼, 또 밀렵, 올가미, 끌낚시. 이런 4가지 탐색 방법이 있다. 자, 공격 방법.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범인들은 피해자를 찾았다면 공격하는데 독특한 사냥 스타일. 독특하다. 자,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저는 그 오웬춘 사건이 있죠. 수원에 여대생이 그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토끼나 사슴을 덮치듯 오웬춘이가 여대생을 그 벽 뒤에 숨어 있다가 확 덮친 게 있거든요. 덮쳐서 쓰러지니까 끌고 가는 거. 저는 사자를 보는 줄 알았어요. 호랑이나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움츠리고 있다가 확 덮치잖아요. 매복하잖아요. 매복. 오해인춘 사건을 보고요. 쟤는 살인마다.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색형. 계속 물색을 해서 공격하는 거죠. 즉각 공격형.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데 독특한 사냥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자, 홈즈가 1996년에 제시한 살인의 5단계를 주장을 했죠. 특히 살인범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 판타스틱.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언제 공격할 건가? 스토킹 따라다닙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자나 호랑이도
맛있는 먹잇감이 있으면 따라다니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숨어 있고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덮치죠. 유기하죠. 그 다음에 잡아먹죠. 살해하죠. 시체를 처리합니다. 홈즈는 환상, 스토킹, 유괴, 살해, 사체 처리를 얘기했습니다. 5단계. 홈즈가 제시한 1996년 연쇄살인범의 유형이거든요. 망상형, 환청과 환각, 망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뭔가 환청을 듣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된다. 그런 망상, 환청, 이 망상형이 있고요. 사명감형, 매춘부는 다 죽어야 돼. 매춘부. 사명감. 내가 매춘부를 죽임으로써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 내가 심판자야. 쾌락형. 살인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과 스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권력형. 권력형은 뭐냐면은 정복감. 내가 이 땅을 지배했어. 차지했어. 이겼어. 정복감. 힘의 우위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망상형, 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이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 연쇄살인마는 볼 때 권력형도 있을 것 같고 쾌락형, 쾌락을 느끼니까 내가 할 일을 한다, 사명감, 망상형 다 포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세분하지 않았을까, 홈즈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DH는 1986년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이렇게 했어요. 정신병자, 정신병리적 성적인 가학자다. 쾌락을 목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하는 거예요. 쾌락을 목적으로 고문한다, 살해한다.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우리 영어로 보면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되게 에러토포노 필리에틱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제가 이제 이 단어를 괜히 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성적인 가학, 가해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탐닉형 범죄자가 있어요. 탐닉형. 탐닉형 범죄자는 범행의 동기가 어떤 탐닉적인 거, 경제적 이유나 모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탐닉. 우리가 탐닉한다. 뭘 탐하다. 거기에 빠져든다. 어떤 그런 탐닉형. 이걸 하나에 즐긴다. 빠져서 즐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서 즐긴다는 거는 한마디로 약간 스릴을 가지고 모험 추구적인 성격이 많겠죠. 재밌으니까 빠지는 거죠. 여러분 무협지라든지 재밌는 책 보면 빠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약간 모험이 있고 빠져드는 그런 탐닉형 범죄자. 좀 무서운 거겠죠. 그죠? 여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조직 구성형. 마피아. 마피아도 여러분 사람을 묶어놓거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죠? 마피아. 갱단.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도 살인마 아닙니까? 그죠? 갱단. 마피아 다 살인마예요. 사람을 예를 들면 잔혹하게 죽인다든지 물속에 수장을 시킨다든지 산채로 묻는다든지. 그죠? 도구적인 금전적 영역 다툼을 통해서 보복을 해서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조직 범죄겠죠. 개인형 범죄고
조직형 범죄고, 그죠? 그렇게 구별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죽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죽이나 죽인 거는 매한 가지. 그래서 연쇄살인마다. 다 연쇄살인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독살. 과거에 우리가 독살을 많이 했죠. 우리가 먹지 못하는 풀독, 보고독, 여러 가지 그 약품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질식사, 숨을 못 쉬게 죽인다든지, 특히 이제 그 치료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과거에 그 미국이나 보면, 해외 보면 간호사나 의사가 약을 또 주사를 잘못 일부러 놔가지고 죽이잖아요. 연쇄살인마.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죠. 치료시설 전문의.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런 거 보면 그 의사나 간호사를 잘 만나겠죠. 정신병형. 정신 이상자적인 환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생하는 거겠죠. 살인마는 약간 정신병적 성격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사람을 죽이는데 온전한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인하는 경우죠. 자,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이 죽였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맥도날드의 어떤 그 살인마의 경험은 어린 시절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공통된 특징으로는 그 연쇄살인범은 어릴 때 동물학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유난하게 강아지를 무참히 죽인다든지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새를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그런 게 발견되었다. 또 불장난을 많이 한다. 불장난. 불을 질러서 야산을 태운다든지 집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인다든지 야뇨증, 밤에 뭔가 불안하다든지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어린 시절의 공통적인 경험이 많이 있다. 이러한 어린 시절에 특히 강조하는 게 동물학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동물학대. 동물학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연쇄살인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피해자의 탐색 방법에 대한 구분의 유형에 밀렵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밀렵형. 밀렵형 설명드렸죠? 자, 여기저기 다니다가 피해자를 만나는 범죄자. 그의 통제하에 피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는 범죄자. 본인의 주거지보다는 행동할 수 있는 범주와 혹은 여기저기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 침입하는 범죄자. 그의 주거지역 근처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를 찾는 범죄자. 자, 제 눈에는 답이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겠죠? 답은이죠. 자, 가번은 끌낚시형이고요. 나는 올가미형, 라는 사냥꾼형이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답원은 본인의 주거지역보다는 행동할 수 있는 범주와 혹은 여기저기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 침입하는 범죄자로 봐야 되겠죠. DH가 제시한 연쇄살인범의 다음 유형 중에 정신병리적, 성적 가학자에 대한 설명을 볼까요? 마피아 거리의 갱단, 도구적, 금전적 영역 다툼,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답은 범행의 동기는 보통 경제적인 이유나 모험 추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답은
정신 이상적 환각에 사로잡힌 자에 의해 발생하는 연쇄살인을 말한다. 라번 쾌락을 목적으로 고문과 살해를 하는 자로 에로토 포노필리아틱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제가 나누어서 읽으라고 그랬죠. 에로토 포노필리아틱 필리악 그래서 쾌락을 목적으로 고문과 살해를 가하는 자로 용어로 사용된다. 자, 정답 볼까요? 라번이죠. 쾌락을 목적으로 고문과 살해를 하는 자, 즉 에로토 포노필리아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가번 볼까요? 범죄 조직 구성형이고요. 나는 탐닉형이고요. 다는 정신병형이었습니다. 자, 홈즈 연쇄살인 분류. 홈즈가 많이 이론을 냈죠, 그죠? 가번 망상형, 나번 사명감형, 답은 쾌락형, 라번 복수형, 홈즈. 답 나왔나요? 볼까요? 복수형이죠. 홈즈는 연쇄살인범의 유형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거. 매춘부는 죽여야 돼. 사명감형. 그 다음에 쾌락을 목적으로 판타스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권력형, 힘의 우위에서 망사쾌권으로 사람을 죽였다. 자, 요약 정리 볼까요? 연쇄살인의 재접근을 보면 클라우스는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힘, 환상, 의식, 비인격화를 강조했고요. 로스모어는 1996년 피해자 탐색 방법으로 사냥꾼, 밀렵, 끌락시, 올가미형으로 말했고요. 공격 방법으로는 즉각 공격, 물색형, 매복형을 강조했습니다. 홈즈는 방금 전에 문제 풀었죠? 연쇄살인마의 5단계 유형은 환상, 스토킹 따라다니다가 공격, 유괴, 살해, 사체 처리 5단계. 살인범의 유형으로는 망상형, 사명형, 쾌락형, 권력형 강조했죠? 5단계. 그 DH는 살인범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정신병리적 성적 가학자, 성적인 가학 행동, 탐닉형 범죄자, 뭔가 모험을 즐기는 탐닉형, 범죄 조직형, 마피아 거리 갱단, 독살형, 지식사형, 정신병형, 그 다음에 정치적 동기형.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맥도날드는 연쇄살인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야뇨증 불장난도 있지만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조성호를 생각했어요. 동거남자를 죽인 다음에 대부도에 버렸잖아요. 어릴 적에 동물학대가 있었다는 친구의 어떤 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동물학대 경험,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